예, 안녕하세요. 이제 한국이 이제 K방산 뭐 이런 거까지 해서 이 그 글로벌 군사지정학 구도에서 이제 굉장히 그 입지가 좋아져 가니까 좀 시기 질투 비슷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유치찬란한. 이게 또 무려 블룸버그에서 실었습니다. 물론 이제 블룸버그의 자체 칼럼니스트는 아니고 그 어피니언 칼럼니스트, 그러니까 외부 칼럼니스트죠. 예. 외부 칼럼니스트 글로 실었는데 좀 기분이 나쁩니다. 또 블룸버그를 실으니까 일본이 그걸 받고 또 인도가 받고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그 사정을 좀 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어떻게 처신을 해가는 것이 올바른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블룸버그 외부 칼럼니스트. 한국은 동남아에 정책적으로 K무기를 대량 보급해야 된다. 이때 정책적이라는 건 이제 말하자면 뭐 차관이나 뭐 원조나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정책 차관이죠. 그냥 일반적인 무기 거래에 필요한 그런 그 신용 제공이 아니고 글을 쓴 사람은 인도 계라기보다 인도 칼럼니스트예요. 미하르 샤마. 예, 미히르 샤마. 그러니까 뉴델리인가에 거주하더라고요. 4월 25일 날 실렸고요. 뭐 글은 뭐 어영부영해서 길어서 제가 별로 그 많이 그 자세하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냥 한국 무기 잘 만든다며 그럼 그에 걸맞는 글로벌 군사지정학 게임도 좀 펼쳐야지. 인도와 동남아의 정책 차관, 정책 원조로 무기 막 뿌리고 기술 막 줘봐. 뭐 이런 소리예요. 심지어는 인도네시아도 은근슬쩍 역성을 들고 KF-21과 관계돼서 그래서 뭐 이따구 글을 썼나. 참고로 NYT가 작년엔가에 한국은 그 뭐 수십억 뭐 100억 달러 이상의 그런 무기를 팔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안 판다 이런 빼딱한 글을 한번 NYT가 작년에 쓴 적이 있죠. 그거를 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외부 칼럼니스트라 그래도 결국 블룸버그가 실어준 거니까 뭐 블룸버그가 자기들 입장과 완전히 다르지 않으니까 실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씻자마자 같은 날 네. 일본의 대표 영자지죠. 재팬타임스. 재팬타임스는 이거는 이제 예전에는 그 말하자면 우리 지금 분류로 보면 PC 좌파스러웠었는데 2000년대 초에 이게 아베 성향으로 180도 바뀝니다. 이 신문이. 이 블룸버그 컬럼은 고스란히 전제했어요. 그러니까 제목은 South Korea's cheap weapons still won't sell themselves. 뭐 한국이 무기 가격을 아무리 뭐 가성비 좋게 낸다고 하더라도 뭐 그런다고 무기라는 게 팔리는 게 아니다. 무기를 더 팔려면 한국이 군사지정학적으로 크게 지르고 들어와야 된다. 근데 크게 지르고 들어오는 그 영역이 어디냐? 동남아와 인도입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 칼럼 전체가 그거예요. 아니 무기를 가성비 좋게 잘 공급하고 납기 좋게 맞춰서 공급하면 됐지 더 크게 어떻게 지르고 들어가? 그럼 기술 다 내주고 혹은 뭐 일본이 그런 거 하잖아요. 원조식으로 원조 패키지 껴갖고 싸게 무기 풀고 정책 원조 지원 이렇게 이거는 조금 얘기가 달라지죠. 인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인도도 링컨 받았습니다. 네, 데칸 헤럴드 이건 인도에 무려 8번째로 부수가 많은 영자지고요. 약 450만 부 발행합니다. 이 블룸버그 컬럼을 고스란히 전제를 했죠. 네, 여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날이에요. 4월 25일 날. 예. 블룸버그, 그러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일본의 저편타임스, 인도의 데칸 헤럴드 다 여기서 사고를 쳤습니다. 참 그래서 좀 안타깝죠. 예. 아니 꼬우면 개발해서 우리 가격에 파시든지 이게 이제 인도,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이 한국 K무기를 사겠다. 또 한국이 그럼 우리는 적극 협조해서 뭐 잘 팔죠. 네. 그리고 뭐 이 글에는 마치 뭐 그 정도의 저것도 없으면서 깡다구도 없으면서 너희 무기 살 수 있겠냐? 너희가 과연 뭐 쫄리면은
그 무기나 이제 그 뭐 탄약 같은 거 부품 공급 안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도 있고 그래요. 그래는 그럴 리 없죠. 우린 팔면은 가는 거지. 근데 파는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암시하듯이 이게 만약에 원조나 뭐 정책 차관으로 마구 뿌린다. 이거는 중국 가기에 선봉이 된다는 얘기죠. 중국을 막 누나를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행위죠. 이자가 이게 이런 사정을 알고서 이 얘기를 하거나 많이 무식해서 아무 소리나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건가 좀 헷가닥한 건데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블룸버그가 게재를 해주고 자판타임스가 게재를 해주고 그 다음에는 인도신문이 게재를 하고 뭐 있다고가 있어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래서 좀 이 사람은 우리는 존재 자체가 중국과 맞서고 있는 나라예요. 그죠?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공간이죠, 우리가. 세계에서 제일 위험한 공간이고 제일 도련의 최전선이잖아요.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서해안 따라서 제일도에 내려와 가지고 제주 강정 해군기지로 해서 일본 사세보의 미 해군기지 갔다가 오키나와 열도 지나서 타이완 가서 필리핀으로 연결돼 가지고 그 다음에 보르네오섬 북쪽 되고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렇게 제일도련이 연결되는 거거든요. 여기 지금 제일 민감한 지역 거기다가 베이징과 불과 뭐 한 1000km 서울 사이가 그리고 그 중국의 말씀을 받잡고 온갖 도발을 저지르고 있는 북한을 맞서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잘난 척을 한다든지 떠버리면서 막 그 나 송곳 들었어 이 송곳으로 중국 공산당 눈 찌르니까 아유 상대방 막 아파하네 뭐 나도 이제 힘 있어 뭐 이렇게 까불다가는 골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까불란 소린데 참 황당하더라고요. 이자들이 여기가 어떤 데인 줄 아나. 이자들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죠. 주한미군이 무려 28,000명이나 있는데 주한미 공군에 F-35A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너 아냐. 또 반면에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미 우주군이 주한미 우주군으로 파병돼 있고 배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 무슨 뜻인지는 아냐. 참 한심한 자들이에요. 한심한 자들이야. 예. 먼저 세뇌탈출 재화구독 부탁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를 이제 KF-21을 예를 들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항공 엔진 하고 있죠. 또 공중발사 미사일 많이 개발하고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명분을 내거는 게 뭐냐. KF-21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이게 공중발사 미사일이라든지 엔진이 발이 묶여 있으면은 미국이나 유럽이 반대할 때 수출을 못합니다. 참 명분치고는 좀 희한한 명분이죠. 미국이 1900대인가 1600대를 가져 F-35만. 그런데 미 해군도 엄청나고 비행기가. 전 세계에도 많이 미사일을 팔고. 우리가 미사일 개발해봐야 몇 개나 팔겠어요? 몇 개나 쓰겠어요? 우리가 항공엔진, 전투기 항공엔진 개발해봐야 몇 개나 쓰겠어요? 그러니까 소요 규모가 너무 작아서 경제성은 없어요. 전투기 항공엔진이나 미사일이. 소요 규모가 너무 작다고요. 간신히 가성비로 미국과 똔똔 맞출 수 있으면 다행일 거예요. 이건 또 방공망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방공망은 미국이 전력을 다해서 생산을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면 그 미국은 적어도 방공망은 별로 안 하니까. 우리는 적어도 그러니까 종말 단계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안 가고 있는 시장이에요. 우리 방공 시스템은. 그러니까 그런 종심이 짧은 지역, 페르시아만, 동유럽 이런 데서는 우리 방공 시스템이 유리해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거든. 이건 전혀 다른 게임이거든. 그래서 소요 규모가 너무 작아요. 마치 우리 수리온이 블랙호크랑 경쟁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 항공엔진, 전투기 항공엔진이나 미사일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뭐 수출을 위해서 한다.
아니 미국과 유럽과 충돌까지 해가면서 부득부득 수출할 일 있나? 그거 수출한다고 뭐 국민소득이 1인당 한 5천 달러씩 올라가나? 그것도 아닌 것 같거든.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 스토리가 반복되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어느 시점에 어떻게 개발하고 있나 한번 가만히 들여다보자고요. 크게 나눠서 항공엔진, 항공전자장비, 공중발사미사일 이렇게 세 카테고리로 나눠서 보면 항공엔진은 2025년까지 5,000파운드급을 개발하죠. 지금 아마 거의 다 개발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드라이만 됩니다. 5,000파운드는. 애프터버너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28년까지 10,000파운드를 개발합니다. 이것도 드라이만 됩니다. 그 다음에 2035년까지 15,000파운드인데 이건 드라이가 15,000파운드고 여기에 비로소 애프터버너가 처음 들어갑니다. 항공전자장비는 대개 2032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KF-21 블락 3 스텔스 버전이 나오는 시점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그때의 5세대 스텔스급으로 그때까지 지금부터 한 7, 8년에 걸쳐서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에이사 레이더도 그때는 성숙했을 거고 전자광학이나 적외선도 성숙해서 지금 F-35의 이오다스 같은 거 비슷한 걸 할 거라고요. 이오다스가 어떤 거냐면 전자광학과 적외선으로 그러니까 전구형, 그러니까 공 모양의 공간을 전부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기나 적 미사일의 출현을 알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편대를 이뤄서 한 서너 대가 같이 간다 그러면 레이더를 켜지 않고도 적 미사일이나 적기의 위치를 특정할 수 있어요. 공간 좌표로. 왜냐하면 EOIR은 원래 거리 측정이 안 되거든요. 방향만 안다고요. EOIR은. 근데 내가 이 방향을 알고 내 동료가 이 방향을 알고 또 다른 동료가 이 방향을 알면 이게 삼각 측량이 돼서 공간 좌표가 특정이 되죠. 그러니까 레이더 안 켜고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으니까 살벌한 거죠. 참고로 레이더 좋은 물건이지만 전투기나 이런 게 레이더를 켜는 순간 이건 뭐랑 똑같은 거냐면 깜깜한 밤에 등대불을 켜는 거랑 똑같아요.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안 킨 스텔스기가 레이더를 안 켜고 적기나 적 미사일의 공간 좌표를 특정하고 추적할 수 있다는 건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뭐 그거 비슷한 기능 갈 거라고요. 한 7, 8년 후에는 6, 7년 후에는. 전자전도 상당한 수준까지 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32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이런 항공 전자장비가 이제 2단계로 진화하겠죠. 이건 뭐 KF-21이 당연히 이건 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영역은 또 공중발사 미사일 영역이 있죠. 2025년까지 초음속 공대함이 2025년부터 테스트예요. 2024, 2025, 2024년부터 테스트입니다. 초음속 공대함. 2028년까지 장거리 공대지 이건 완성일 겁니다. 2032년까지 아마 장거리 공대함 레이더 사냥이 이제 아까 초음속 공대함을 레이더 사냥으로 시커를 바꿀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건 제 추정입니다. 2035년까지 이건 발표예요. 단거리 공대공. 2038년까지 중거리 공대공. 그러니까 공중발사 미사일이 풀세트로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등급으로. 미국이 우리한테 잘 안 파는 그러한 수준의 치명적인 미사일로. 당연히 이런 거 함부로 수출 못합니다. 뭐 미국 눈치 봐서 못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 군사지정학적 균형을 파괴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그냥 육군 무기랑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 생각해보고 수출해야 되는 물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은 좁고 돈은 많이 들고 할 일은 많은 그런 일이죠. 근데 이런 일들을 항공엔진이나 공중발사 미사일을 KF-21 수출을 위해서 해야 된다? 뭐 이유치고는 너무 빈약하잖아. 다른 게 있다고요. 다른 게 뭐냐? KF-21 수출이 진짜 노림수가 아니고 KF-21용이 쓸모가 아니라 진짜 노림수는 드론입니다. 무인 전투기예요.
이걸 무인 전투기를 딱 끼워넣어 보면 중간에 항공 엔진 및 공중발사 미사일 개발 일정은 무인기 발전 과정과 정확하게 싱크됩니다. 2025년까지 5,000파운드 항공 엔진 나온다. 그거 쓰는 게 저피탄 무인기예요. 아음속이죠. 이거 아음속입니다. 왜 아음속이냐면 드라이만 되기 때문에 초음속 돌파가 그게 그 순발력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2028년까지 10,000파운드 이것도 드라이만 되는 건데 이건 스텔스 무인 정찰기 우리가 가올이라 그러는 거. 아음속입니다. 그 다음에 2035년까지 15,000파운드 드라이 기준 애프터버너 있죠. 이 무렵에 우리가 무인 전투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초음속이죠. 그러면 무인 전투기가 나온다고 했을 때 그 무인 전투기는 당연히 무장을 하고 있어야죠. 미사일로. 그 무인 전투기가 초음속 공대함, 장거리 공대지, 레이더 사냥 미사일, 장거리 공대함, 단거리 공대공, 중거리 공대공을 다 갖추고 있으면 살벌한 놈이 나오는 거지. 왜 갖춰야 되냐 국산으로?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 때문에 무인기에 무장력이 있는 무인기들, 무장력이 없는 감시정찰이면 그것도 잘 안 팔아요. 엔진을. 그 우리 무아브 감시정찰기인데 그것도 우리 엔진 쓰잖아요. 그거 무장 달려고. 무인기에 무장을 붙이겠다고 하는 순간 거기에 붙이는 무장부터 항공 엔진까지, 항공 전자장비까지 전부 다 국산이어야 돼요. 뭐 조그만 무장은 괜찮아. 근데 그 뭐 100kg, 200kg, 300kg, 400kg, 500kg, 600kg, 700kg, 1톤 폭탄이 1톤이 붙는다. 500kg짜리가 붙는다. 이러면 이거는 미사일 통제 체제에 그냥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30년대 중후반까지 무인기의 주요 임무는 정찰이 될 겁니다. 물론 그러니까 초음속 공대함이나 장거리 공대지, 레이더 사냥 장거리 공대함은 할 수 있어요. 우리 무인기로. 예. 그러나 공중전은 못해요. 2030년대 중반까지 무인기가. 그러니까 미사일 캐리어하고 미사일 셔르파저, 미사일 운반책과 감시정찰. 2030년대 중후반까지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감춰져 있는 걸 하나 봐야 돼요. 무인기가 이렇게 고급화되면요. 우주에 감시정찰과 통신위성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 가만히 보세요. 무아브 작전 반경 500km 이렇게 발표되거든. 좀 이상하잖아. 그게 24시간 제공하는 애거든요. 살살 날아서 400km만 가도 24시간이면은 10,000km를 항속을 갈 수 있는 애인데 왜 작전 반경은 500km지? 예, 지상통신국을 전제로 해서 500km입니다. 걔가 10,000km쯤에 뜨면 지상통신국이랑 교신이 가능하죠. 이 직선이 성립을 해요. 지구가 둥그렇지만 아직 저쪽으로 지평선 너머로 아직 가기 전이에요. 10,000km 상공쯤에서는 500km면은 대충 통신이 가능합니다. 400km, 500km. 그 얘기예요. 지금 이거 작전 반경 500km라는 얘기가. 그러면 저게 없어. 위성이 잘 작동을 안 해. 위성 네트워크가. 그러면은 한번 건너뛰어야죠. 또 위성이 통신 중계만 해주는 게 아니라 위성이 미리 그 주변을 살펴서 야 저기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봐 하고 위성을 통해서 명령을 때릴 수 있잖아요. 위성이 좀 더 광범위하게 살펴본 그런 데이터를 주면 그걸 판독을 하고 사람이 혹은 AI가 판독을 하고 야 저기 이상한데 야 지금 공중에 떠 있는 무아브 1호기 말이야 너 저기 좀 봐 라고 명령을 주면 또 걔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감시정찰과 통신을 담당하는 위성 네트워크가 촘촘히 깔려 있어야 이 고급 무인기들이 힘을 써요. 단품이 아니라고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양형 네트워크로. 우주, 공중, 해상, 지상, 수중, 사이버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고 있으면 왜 이게 전부 초점이 2030년대 중후반으로 다 맞춰져 있냐. 그때 이 조각 그림이 다 맞아 들어가는 거야. 어떤 조각 그림? 5개입니다, 무려. 예, 위성 네트워크도 그때쯤은 갖춰주고, 준수한 국산 전투기도 이제 KF-21과 FA-50, 뭐 블락 20, 블락 30으로 이제 성숙했고, 공중발사 미사일 패밀리도 다 갖춰지고, 항공전자 장비도 다 성숙했고, 항공 엔진도 쓸만한 것들이 좀 성숙했고, 그럼 뭐가 돼요? 드론이 굉장히 강화되는 거예요. 공중 드론이. 그럼 공군이 뭐가 되냐? 유무인 합동작전을 펼치는 멈투 공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싫어서 이 이야기를 하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KF-21 수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지. KF-21 수출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실은 KF-21이 수출을 위해서 공중발사 미사일 풀세트 개발해야 돼. 항공엔진 개발해야 돼. 야, 그 배보다 배꼽이 크다. 그거 경제성이 있겠나? 라는 반론이 100% 정확한 거예요. 그것만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살벌한 멈투 공군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예민해진다고요.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말을 조심해서 엉뚱한 말을 하더라도 중국은 우리 속은 알아. 그러나 속을 알더라도 계속해서 좀 못난 척 엉뚱한 말을 하는 게 그나마 중국과의 버퍼를 가져갈 수 있는 길인 거예요. 그걸 백모처럼 나서가지고 야 우리가 말이야 살벌한 지금 그 멈투 공군력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중국 너희 우리 함부로 대다 너희 작살날 거야 임마 이렇게 공개적으로 말을 해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건 제대로 중국을 다루는 방식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중국을 겨냥한 살벌한 멈투 공군력인데 표현은 그거 KF-21 수출하려고요. 혹시 뭐 수출하다가 미사일 잘 수배가 안 된다든지 뭐 미국이 뭐 항공 엔진 가지고 혹시 뭐 시비 걸까봐 그거 좀 미리 준비해 두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 이유만이라면 안 해야 돼. 거기 들어가는 그 재원 무기의 역설이 있습니다. 좋은 무기일수록 시장이 좁아져요. 미국 보세요. 바깥에 팔지 못하는 무기만 개발하고 있잖아. 바깥에 팔지 못하는 무기가 돼버려요. 좋은 무기를 개발하면. 수출 시장은 작고 돈은 많이 들고 험난한 길이라고요. 우리가 이제 서방 국가 중엔 멈투 공군 육성의 진심인 유일한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서방 국가 중엔 유일한 나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KF-21의 또 다른 이름이 그래서 거시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멈투 공군력을 기른다 이 말을 하기가 싫으니까 거시기 할 거예요. 거시기. 우리 거시기 때문에 거시기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거시기에 KF-21로 치환을 시키면 멈투 공군력을 크게 부풀려서 얘기를 못하니까 우리 말이에요. 네, 우리 저기 그냥 그 KF-21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군부가, 행정부가. 지금 이렇게 민감한 자리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야 우리가 말이야 야 서방에서 말이야 미국 빼고 멈투 공군력 진심인 나라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없잖아. 대한민국이나 그 다음엔 우리 이거 왜 하겠어? 바다 건너 중국 있으니까 하는 거지. 야 중국 너희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백모처럼 잘난 체 하면서 떠들면 손해보죠. 그냥 약간 못난 척 해야지. 그게 맞죠. 약간 못난 척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정도로 민감한 데서 사는데 우리 보고 야 너희 말이지 무기 잘 만든다며 그러면 군사지정학적인 책임도 좀 져야지. 역할도 좀 맡고 너희 좀 사니까 말이야 무기 마구마구 만들어서 말이야 뭐 원조 패키지도 좀 넣고 말이지 뭐 아주 그 정책 차관 패키지도 넣어가지고 막 뿌려. 동남아시아에 뿌리고 인도에 뿌리고 그리고 기술도 퍽퍽 줘 막. 그러면 중국 다 겨냥해서 포위하는데 다 너희한테도 도움될 거 아니야?
이게 말이에요, 된장이에요? 우리가 멈투 공군력 육성이라는 것조차도 입 밖으로 꺼내기가 싫어가지고 KF-21 수출, KF-21 수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대고 있는 그러한 처지에 살고 있는데, 우리더러 거기 동남아 인도에다가 막 그냥 그 원조와 정책차관 끼워가지고 무기를 막 뿌려라? 우리가 중국 그러면 가기에 선봉이 되고, 중국 가기에 선봉이 되면 그 말은 뭐냐면 대한민국더러 총알밥대란 소리 아니야? 우리가 왜 선봉하냐고. 우리는 내 땅, 내 공간 잘 지키면서 딱 조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새 VOA에서 계속해서 이제 그 바람을 넣어요. 트럼프 진영 사람들도 나오고 뭐 이래가지고 뭐 한국 핵무장 뭐 검토할 시기가 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난 그거 보면서 피식피식 웃어. 야, 미국도 참 낯짝도 두껍다. 아니 여기 주한미 공군 오산기지 군산기지에 F-35 좀 갖다 놔 우선. F-35A. 니들은 그것도 안 갖다 놓고 한국더러 먼저 핵무장하라 그러냐? 그리고 한국 정부에 요청해봐. 지자체장한테 요청해봐. 홍준표 자체 핵무장 뭐 전술핵 얘기 많이 했으니까 대구에 요청해봐. 대구 근처에도 미 공군기지 있잖아. 거기에다가 저기 미국 전술핵 보관 창고 짓겠다고. 그럼 시위가 좀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뭐 국민 설득해서 아마 한두 군데는 될 거야.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한국더러 뭐 핵을 무장을 하라는 등 얘기를 해야 그게 신뢰성에 가는 얘기지. 지금 얘기는 한국 핵무장 내심으로는 싫어하면서 그냥 중국 겁주려고 블러핑 하는 거잖아. 야, 속이 보이네. 야, 그 천하에 미국이 그렇게 얕은 수 써서 되겠어? 좀 양아치스럽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예. 여기가 그 정도로 미국조차도 한국에는 감히 F-35A를 못 갖다 놔요. 미국조차도 한국에는 감히 중거리 타격 능력 MRC 일명 타이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는 지대함으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SM-6. 그게 한 500-600km 이상은 충분히 갈 겁니다. 600km, 최소 600km 갈 거라고 예측되더라고요. 600. 예. 예. 하푼에 4배 이상 간다. 그러니까 하푼이 한 140, 50km 가거든요. 하푼이. 그러니까 그 4배 이상 간다. 최소 600은 간다. 저는 한 7, 800 갈 거라고 봤는데, SM-6를 지대함, 지대공으로 그 대신에 그 초음속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램젯 그게 최소 500km 이상 가잖아요. 우리 램젯 지상발사 초음속 미사일이 지대함이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도. 네. 아까 타이푼이 그거 하고 또 하나는 2,500km까지 갈 수 있는 토마호크. 그걸 육군이 운용하는 거예요. SM-6하고 지상발사형으로 개조한 SM-6. 그 다음에 토마호크 지상발사로 개조한. 이쪽은 초음속으로 최소 600km 이상 가고 이쪽은 아음속으로 2,500km 가는 거. 그런 중거리 타격 능력 미군이 필리핀이나 일본은 야 우리 좀 거기 말이야 오키나와하고 말이야 루손섬하고 팔라완에 좀 갖다 놓자라고 애걸복걸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방법 없잖아. 한국이 그런 땅이라고요. 그래서 그게 분통이 터져서 우리가 K무기 한 거 아닙니까? 이것들이 사람 감질나게 하고, 당신들이 중국과 말이야 그 긴장 수위 조절한다고 그렇게 머리 쓰는 건 알겠는데 그건 당신 사정이고, 일선에 있는 우리는 그럼 뭐냐 말이야.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만들어서 쓸게. 그냥 눈 감어. 그러고서 온 게 K무기예요. 미국이 눈을 감아줬고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그게 두 개는 다른 거 아니야. 미국이 자기 무기를 갖다 놓는 거랑 한국이 빠락빠락 자체 K무기를 개발하는 거는 두 개가 차원이 다르니까 미국이 K무기에 대해서 그렇게 족쇄를 요새는 안 채우죠. 그 약진을 하고 있죠. 우리 여러 가지 그런 능력이 올라왔기 때문에. 네. 자, 이런 상황인데
KF-21을 거시기로 사용을 해서 말하자면 멈트 공군력을 바라보고 가고 있다는 사정을 그래도 뭐 한꺼풀 옷이라도 들은 척하고 좀 표현 안 하고 있는 KF-21을 거시기로 사용하고 있는 사정인데 여기다 대고 그 뭐 원조에다가 정책 차관으로 해서 그냥 무기 막 만들어서 동남아 인도에 막 뿌려요. 그리고 현지에서 기술 달라 그러면 기술도 좀 주고 말이야. 째짜게 굴지 말고.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이 사람을 호구로 몰아. 야 우리 대한민국이 뭐 중국 상대하는 총알밥이래 임마. 여기는 총알밥이 아니에요. 여기는 붙으면 같이 공멸할 수 있는데요. 중국이랑 공멸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우리는. 뭐하러 총알밥 같은 거예요? 그냥 중국 데리고 같이 지구 탈출하는 거지. 진짜 붙으면. 화끈하잖아. 네. 자, 그래서 이제 행정부, 군부, 뭐 대통령이나 무슨 국가안보실장이나 저기 국방장관이나 무슨 뭐 합참의장이 백모같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말 아껴야죠 거기는. 근데 그렇지 않은 쪽 지식인, 언론, 국회의원 이런 데서는 백모같이 좀 표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한 5가지 정도는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지식인, 언론, 국회의원은. 물론 다시 거듭 말하지만 이거는 완전히 역할 분담해야 됩니다. 행정부와 군부는 지금처럼 그냥 KF-21을 거시기로 사용해서 모두 다 KF-21에다 둘러대는 것처럼 지금처럼 톤 다운을 하고 약간 자세를 낮춘 척하고 호랑이도 뛰기 위해서는 자세를 낮추잖아. 예. 개구리도 뛰려고 하면 몸을 움츠리잖아. 예. 그렇게 가야 되고요. 행정부나 군부는. 지식인과 언론과 국회의원은 그냥 다 노골적으로 좀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예. 우선 첫째, 북미사일의 오너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해. 나는 북한의 공군력을 제압하기 위해서 KF-21을 만들었습니다. 뭐 이런 소리 하는 평론가들 보면 웃겨갖고 북한의 공군력이 어딨어? 북한의 공군력 없잖아요. F-16만 가지고도 다 때려잡겠구만. FA-50 블락 20이면 다 때려잡겠구만. 북의 위성정찰 능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도 위성정찰을 지금 서두르고 있습니다. 웃기는 소리지. 그건 다 명분이에요. 행정부나 군부는 그렇게 얘기해야 돼. 그러나 언론과 평론가와 지식인이 그렇게 하면 되나? 우리는 중국 공산당과 중국 인민해방군을 겨냥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은 북한을 내세워서 이런 핵과 미사일을 도발을 왜 하냐? 우선 걔들가 이게 죽을 꾀를 내면 뭔 생각을 못 하겠어요. 예. 하나는 지들 나름대로 심리적 강압이라는 거지. 한국 사람들한테 너희를 북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 중국뿐이로다 라고 이제 우리를 심리적으로 강압하려고 자기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군사적 강압이죠. 중국이 대만 남중국해를 도모할 때 주한미군, 주일미군 꼼짝마 라고 하려고 북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시켰다라는 게 저희 주장인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 두 번째는 뭐냐? 우리의 사실상의 주적은 중국 공산당 체제와 인민해방군이다. 6.25 때 봐라 300만 명이 왔다 여기. 사실상의 주적이 중국이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 왜 안 하지? 세 번째. 한국에는 중국에 대해서 2000년 동안 독립성 게임, 정체성 게임을 해왔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우리는 몇천 년 그렇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 운명이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네 번째. 어떤 계기가 닥치면 중국과 심한 몸싸움하면서 북한 자유화시켜야 돼. 그것이 핵과 미사일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고 궁극적인 안보야. 거의 전쟁 일보 직전 갈 수도 있어 그때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하면 전쟁광, 극우 이렇게 낙인을 찍으려고 들어. 다섯 번째.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전체주의 쿼드가 등장했어요. 그리고 이 쿼드의 두목이 중국이야.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이 없어. 별로 없어요. 전체주의 쿼드라는 것도 백모가 만든 말이고
전체주의 코드의 두목이 중국이라는 얘기도 백모가 하는 얘기고. 그래서 행정부와 군부는 지금처럼 하셔. 그냥 지금처럼 하세요. KF-21을 거시기로 써서 KF-21 때문에 공중발사 미사일 하는 거고요. KF-21 때문에 항공엔진 하는 거고요. 다 KF-21에 다 뒤집어 씌워. 북한의 정찰위상에 뒤집어 씌워갖고 여기서는 세계 최첨단급의 정찰위성 군을 띄우려고 그러고 있는. 그 북한에 뒤집어 씌우고. 그건 잘하는 거예요. 행정부나 군부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러나 지식인과 언론인과 국회의원은 국민들의 눈이 뜨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국민들이 거시기가 거시기로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귀를 열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참 아쉽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